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투자 원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액을 투자해서는 부자 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는 영상을 한번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주식 부자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주식 공부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주식 공부를 많이 안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어떻게 둘 다 부자가 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하시죠? 자, 주식 공부를 많이 한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입문을 합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쌓아요. 근데 이때 많은 돈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소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는 여러 가지를 해요. 뭐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공부, 경제 공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원칙과 기법을 확립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2, 3, 4 간단하게 썼지만 이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에요. 이게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자신만의 확실한 원칙과 기법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분들이 주변에 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과 시행착오와 공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법을 확립했다가 또 투자를 해보고 또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또 생기면 또 공부를 해서 또 이제 기법과 자신만의 원칙을 이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 원금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 고수의 반열에 들어서면은 투자 원금을 확대해서 더 부를 이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소액으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투자 원금을 불려서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스를 볼게요. 자, 그 다음 공부를 많이 안 한 케이스인데 역시 마찬가지 입문을 해요. 근데 경험이나 시행착오 공부 이런 거를 되게 짧게 하거나 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1번 케이스에 비해 본다면은 거의 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굉장히 적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원금을 이제 확대하되 투자처가 달라요. 첫 번째 케이스는 투자 원금을 확대를 하는데 그동안 본인이 공부해온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경우에는 별로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적인 곳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선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해 본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선 본 그 케이스에서 높은 투자 수익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꾸준한 투자 수익이에요. 이 경우는 투자 원금은 크지만 그 수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꾸준하게. 그러면서 복리를 계속 누리는 거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길게 투자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넣어놓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케이스예요. 자,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정도에서 주식으로 부자 된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굉장히 주식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하는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사실 전업 투자자 정도 되는 분들에게 맞는 케이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슈퍼 개미 분들이 많이 있죠.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가 봐서 그렇지 전업 투자로 함부로 나설 건 아니에요. 전업 투자로 갔다가 실패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나는 전업 투자는 위험하니까 안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직장에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1번 케이스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지난 영상에서 투자 원금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이 케이스,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으면 이 케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남는 시간에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소액으로 시작해서는 소액을 벌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는 투자의 기본 원칙대로 해서 내가 투자 원금을 크게 가져가야 대신에 조금 수익률은 낮게 보더라도 이걸 길게 보면은 결국에 복리의 마법에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본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투자 원금을 확대하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는 많은 노하우를 거친 후에 투자 원금을 확대했고, 두 번째는 그냥 얼마 준비는 안 했지만 바로 투자 원금을 확대했죠. 대신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투자하는 곳은 다르겠죠. 뭐 우량주를 투자할 것인가, 조금 위험한 주식에도 투자할 것인가는 자신의 그 투자 역량, 노하우, 레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투자 원금 자체를 많이 투입하는 과정은 둘 다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수익률을 거뒀을 때 내가 높은 투자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결국엔 언젠가는 투자 원금을 늘리는 시기가 오지 않으면 이걸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